당신의 행복은 어디에서 새어나가고 있을까요? 60대인 한영애 씨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막상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니 우울감과 허탈함이 밀려왔죠. 가족과 함께할 때도 웃음이 나지 않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공허함만 가득했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행복해야 할 순간마다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영애 씨는 이 모든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사실 그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건 9가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지만 행복을 조금씩 새어나가게 만드는 톡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한영애 씨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의 행복을 지킬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9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9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9가지만 피해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고생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레짐작하지 말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분명 그럴 거야 라고 속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큰아들이 중학생 때 일입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때였죠. 어느 주말 아침 아들이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나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멀리서 지켜봤는데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아들은 혼자서 골대 옆에 남은 공을 차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있구나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아들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축구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팀에 한 명이 더 있어서 돌아가면서 심판도 보고 쉬기도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장면은 아들이 쉬는 차례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으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특히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 말하려는 거지? 라며 성급히 결론 내리기도 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도 이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지레짐작은 일상에서 무의식 중에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해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오해와 마음고생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시하기 중에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와 제자들이 제나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여행 7일째가 되자 식량이 떨어져 모두가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한 공자는 잠시 눈을 붙였는데 잠결에 밥 짓는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제자 아내가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아내가 밥솥에서 밥을 한 움큼 집어들어 자기 입에 넣는 것을 본 것입니다. 공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더니 배가 고프니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구나. 같이 굶고 있는 동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신뢰하던 제자의 행동에 공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한 내색 없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에 조상님을 배웠는데 이 밥으로 제사를 올려야 할 것 같구나. 제사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밥을 올려야 하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내기 어렵습니다. 뚜껑을 열 때 재가 떨어져 밥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그대로 드리기엔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워 그 부분만 제가 먹었습니다. 새로 밥을 지어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공자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눈을 믿었지만 눈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로구나. 내 생각을 믿었지만 생각 또한 완벽하지 않구나.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구나.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흔히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전부라고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공자의 깨달음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가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열린 자세, 그리고 성급한 판단을 잠시 미뤄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레짐작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짐작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지나친 짐작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걱정입니다. 얼마 전 한 직장인에게 이런 상담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팀원들에게 커피도 타주고 책상도 정리해주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그만큼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죠. 한 학부모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1등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5등으로 떨어졌네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기대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서 후배나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지금 세대에는 또 다른 방식의 성공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 좋은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상대방의 도전 의욕을 꺾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울감과 불안감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타인의 마음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태도로 인간관계를 대하면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런 기대와 걱정은 세 번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기대와 걱정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 심리가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저는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에요. SNS에서 친구들 근황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집을 샀는데 다른 애들은 다 결혼했는데 옆집 아이는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이러한 비교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빛나는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모범생으로 보이는 옆집 아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해 보이는 부부에게도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보지 못한 채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곤 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고 그들의 삶이 저보다 더 나아 보였기에 스스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수록 제 삶은 초라해 보였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러의 심리학을 접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열등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키워나가면 이는 곧 건강하지 못한 우월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이란 결국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열등감입니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재이며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며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릅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나만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들러가 말한 대로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험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문이 떠돌아다닙니다.
얘기 들었어요? 로 시작해서 라고 하더라로 끝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러한 소문이나 험담에 휘둘리다 보면 나의 가치관과 신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운 목표와 가치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메신저와 SNS를 통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얼마 전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운영해온 레스토랑이 근거 없는 위생문제 소문 때문에 문을 닫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문은 며칠 만에 퍼졌고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소문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명신 방공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방공은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떠나기 전 왕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며? 그래도 믿지 않겠소. 그렇다면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며? 왕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러면 믿을지도 모르겠소. 방공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성 한복판 시장에 호랑이가 나올 리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떠납니다. 저를 험담할 사람은 셋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왕은 방공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방공이 돌아왔을 때 왕은 이미 수많은 험담에 현혹되어 그를 믿지 않았고 방공은 다시는 조정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3인성어의 유래입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단 몇 초 만에 수천, 수만 명이 같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철저한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가? 신뢰할 만한 출처가 있는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타인을 비방하는 소문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남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 내일은 내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며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법입니다. 가끔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누군가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의 기질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처럼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내 입장을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당하게 무시하기. 왜 저러지? 하고 고민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깊이 신경 쓰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하지 않기. 가끔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풀리거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상대방의 진심이 전해지거나 감정의 전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억지 노력으로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대신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무시하자.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의견에도 그건 안 될 거야, 잘 될 리 없어라며 비관적으로 반응하죠. 몇 년 전 만난 한 지인이 생각납니다. 서로 아픈 아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처음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분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어떤 조언에도 그래도 난 너무 힘들어라는 답만 했습니다. 점점 그 대화가 저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고
저까지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태도와 불평불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로감과 우울감을 전염시킵니다. 하지만 무작정 외면하기엔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의 안전선을 지키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대화를 적절히 끊거나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관리하기. 내가 이 대화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이 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공감과 선 긋기. 공감은 하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불평은 적당히 흘려듣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의지가 없는 사람의 고민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차갑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되는 3가지. 1. 마음 표현을 미루지 말자. 누군가에게 감사하거나 미안한 마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나중에 하겠지 생각하지만 나중이란 건 포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과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문을 잡아주거나 커피 한 잔 건넬 때도 가볍게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고마워 작은 도움에도 감사 인사를 아끼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면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미안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에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표현해보세요. 연락과 소통을 미루지 말자. 이번 주말에 연락해야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은 계속 미뤄지며 어느새 몇 달,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연락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더 어색해지고 지금 연락하면 뜬금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연락수단은 많지만 진정한 소통은 줄어든 시대입니다. 카톡 미리 보기로 확인하고도 답장을 미루거나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 잊어버리기 쉽죠? 가능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답장하세요. 생각해보고 답해야지 하다가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로바로 답장하기. 길게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미루지 말고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봐 같은 짧은 메시지도 좋습니다. 짧더라도 안부 인사 보내기. 언제 한번 보자 해서 끝내지 말고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뤄지기 쉽습니다. 만남 약속 정하기. 연락을 미루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건 나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짧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얼마 전 읽은 기사에서 한 40대 직장인의 10년지기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끊긴 뒤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친구와 오해가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연락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하기가 어색해졌고 결국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다면 어땠을까?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연락이 끊긴 관계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는 시간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연락하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과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자. 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진짜 소중한 순간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구독자는 작년부터 반려견 두부와 함께 바다 여행을 꿈꿨다고 합니다. 동해에 가려면 왕복 5시간 이상 걸리니 1박 2일로 다녀와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완벽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애견 동반 숙소도 알아보고 남편과 휴가 일정도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여행은 계속 미뤄졌고 어느새 한 해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굳이 멀리 갈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인 인천 서해가 떠올랐죠. 가까운 곳이라도 바다는 바다니까. 그제서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먼 곳만 고집했을까?
그녀는 점심을 먹고 즉흥적으로 떠났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필요 없고 계획도 복잡하지 않아.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 그녀는 반려견 두부와 함께 서해 바닷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고운 모래알까지. 두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놓칠 뻔했구나. 이후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바로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오늘의 행복을 놓치게 돼. 가까이 있는 행복도 손을 뻗어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완벽한 조건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적절한 때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한 계획이나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작은 선택이 삶을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